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. 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진권입니다.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,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의 후임으로 검찰총장에 지명했다.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저는 이 검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문외한입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윤석열 이 총장 지명자 후보는 아주 강단 있는 소신 있는 그런 검사로 알려졌었죠.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그것과 관련해서 이 모의 재판을 했는데 그때 이 지금 그 윤 후보가 당시에 검사 역할을 했답니다. 근데 그 검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사형 구형을 했다고 그래요. 그 바람에 이제 아주 이 말하자면 지켜가지고 그 이후에 사법고시 지금 꼭 2차에서 떨어졌다네요. 그래서 지금도 그 동기들하고는 아마 한 대여섯 살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검찰의 입문은 동기들보다 그렇게 한 5, 6년 늦게 했죠. 근데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시간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제 아주 만회하고 있습니다. 바로 지검장, 중앙지검장 그 발탁할 때도 아주 파격적이라고 그랬죠. 근데 이번에 또 검찰 총장 이 지명되는 이것도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. 예, 뭐 나이로 치면 그렇지도 않겠지만요. 그 문무일 총장의 5기수 후배인데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검사들, 예, 뭐 지검장급이나 이런 이제 간부들, 검찰의 간부들이 아마도 이 뭐 옷을 벗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. 그건 또 이제 문 대통령 정부가 사실은 그걸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.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면 좀 나이 많은 이런 그 사람들 좀 이 뭐랄까 청소해내고 나면 아마 검찰 개혁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윤 후보 같이 좀 강단 있고 뭐 또 의지가 굳고 뭐 이런 이제 사람을 발탁함으로써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문제가 경찰과 검찰사에서 엄청스러운 알력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검찰의 이 불만 이것을 무마하는데 윤 그 후보의 리더십, 지휘력 이런 것이 크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 되게 국민들이 이 기억 속에 있는 그 윤석열 후보자는 특히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, 그 대선 개입 의혹 사건, 이때 검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인상을 남겼죠. 그런데 기어이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좌천되긴 했습니다만 기어이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에 세우는데 그리고 형을 받게 하는데 이 윤 후보자가 큰 기여를 했죠.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때문이겠지만 그런 경력 때문이겠지만은 박영수 특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수사팀장으로 발탁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박영수 팀장이 기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?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 후보자입니다. 참 윤 후보자죠. 그 윤 후보자가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생각에 문 대통령 또 문 대통령 정부 뭐 여기 핵심들이 윤석열 이 후보자와 어떤 뭐 동지적 연대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. 그래서 같이 이분들이 늘 이야기하기로 뭡니까? 촛불혁명 정부라고 그러잖아요. 그 우리가 혁명의 동지로서 이 앞으로 검찰 개혁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 공수처 신설 이런 과제를 같이 해나가자. 뭐 아마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중심에는 또 조국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겠죠.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. 근데 뭐 인사는 그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자니까 인사는 합니다만은
그 이번에 그렇게 저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요. 그 네 사람이 지금 거명되지 않습니까? 뭐 후보로 네 사람이 추천됐다 뭐 이러는데 그 나머지 세 사람은 솔직히 말합시다. 나머지 세 사람은 들러리 선거 아닙니까? 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 들러리 세워놓고 이미 결론이 내려진 일을 가지고 무슨 다른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? 애초부터 뭐 이렇게 요식 행위를 요식 절차를 거쳐서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었으면 모르겠어요. 나머지 세 분한테는 귀띔이라도 해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참 곤란하죠. 그 뭐 윤석열 개인의 그 역량이랄까 이런 건 저는 뭐 잘 모릅니다. 뭐 소신 있고 강단 있고 이렇다는 점은 뭐 또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검찰의 그 이 수장으로서 뭐 그런 저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 뭐랄까 자질은 갖추고 있는 게 좋죠. 좋은데 너무 예? 이 생각이 편향되면 안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혁명정부다. 이것을 같이 우리는 동지다. 이런 동지적 연대의식까지 만약에 검찰총장이 갖게 되면 예? 앞으로 수사 방향이 모든 그 정치적 수사에 있어서 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가 이 검찰의 이 수사 그 관행이 자칫하다가는 정치적 탄압의 이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. 이 점을 이제 국민들은 우려하는 거죠. 예.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 한국의 검찰은 이 정권의 그 뭐랄까 정권을 비유하는 정권의 전위부대다. 뭐 이런 그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뭐 이런까지 얻게 됐었는데 또 만약에 윤 총장이 들어서서 윤 총장 체제가 예? 그런데 그러니까 정권의 그 칼질 이를테면 구정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또 정치적 반대자 야당에 대한 칼질하는데 만약에 검찰이 앞장서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요 이 정말 한국 검찰의 비극이죠. 예?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아마 윤 후보자도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. 그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뻔히 보이는 일 이런 것도 예사로 이렇게 하면 예? 그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뭐 난 정치를 잘한다 뭐 잘하겠다 이렇게 뭐 국민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진실이 국민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. 왜? 예?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결정 다르고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? 그 대통령이 이럴 경우에는 조금 양보해서 타협적이고 화합형의 그런 총장이라도 뽑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결단성만 부각되는 이런 분을 예, 뽑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박상기 법무장관을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수석 또 문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 점도 우려되고요. 그래서 윤 후보자 뭐 자꾸 우리가 겪어보지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견해가지고 걱정하는 이것이 좀 그분한테 좀 신뢰되기도 하지만은 국민 정말로 걱정 많습니다. 그래서 윤 후보자 검찰총장이 되면 예? 이제까지 그러니까 정권과 어떤 그런 뭐 혁명 세력으로서 연대의식 이것을 부각시키지 말고 정말 그 민주 법 질서의 수호자로서 예, 모든 국민을 기본권을 앞장서서 보호해주는 그런 국민의 보호자, 대한민국 민주 법 질서의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뭐 아마도 앞으로 이 야권 특히 이제 자유우파 측에서 저항이 많을 겁니다. 이 저항이 많은 데 대해서 힘으로 맞서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의심을 하고 또 의혹을 가지는 국민들을 행동으로서 설득해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